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해지하지 않을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 질병이나 상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제 생각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이 없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만 굳이 비용을 들여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수 보험은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실비보험입니다.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사실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실손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 병원비 중에서 내가 부담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강력한 보험입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 조제비,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도 대부분 커버가 되는 거죠. 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 단순 통원 치료들은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어떤 비용이든 내가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804만 원인데 건강보험에서 565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239만 원이 내가 낸 병원비인데 이 239만 원 중에서 각자 가입한 실비의 보장 방식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거예요. 특히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입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이 0원이기 때문에 239만 원이 입원 치료였다면 100%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이게 바로 1세대 실비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2세대 실비는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선택형 1은 09년 10월부터 15년 8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는데 자기부담률이 10%였어요. 그리고 13년 1월부터 17년 3월까지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부담률이 20%였습니다. 그리고 15년 9월부터 17년 3월까지는 선택형 1이 선택형 2로 개정되어 급여 10%, 비급여 20%의 자기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히 2세대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각자 본인 실비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는 3세대 실비, 보통 선택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급여 10%, 비급여 20%로 2세대 선택형과 똑같은 것 같지만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4세대 실비로 급여 20%, 비급여 30%의 부담금이 있는데 끝으로 이제 곧 5세대 실비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급여 항목은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고 비급여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파격적인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지어서 중증은 30%로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적용하는데 비중증에 해당할 경우 연간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고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이 한도 최대로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하는 자기부담률 50%가 신설되었고요.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이전까지는 미용이나 성형만 제외되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미등재 신의료 기술이나 일부 비급여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도 추가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5세대 실비는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에서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70에서 100%를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을 크게 할 필요 없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또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4세대 실비 기준 급여 의료비가 5천만 원 나왔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 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이 자기 부담금인데 연간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 보더라도 실비보험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이 종합보험이란 암, 뇌, 심장 진단비, 수술비, 암주요 치료, 배상 책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을 수 있는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가입한 종합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에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종합보험이라도 보험료와 보장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종합보험의 핵심은 3대 진단비라고 봅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가 아니고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위주로 준비하시는 걸 우선 추천하는데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사망 원인 최상위권에 속하는 질병이고 장기적으로 요양을 할 수도 있고 간병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할 것이고 좋은 치료도 받아야 할 것이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3대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비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많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비보험, 두 번째는 종합보험에 3대 진단비 특약을 넣고 이렇게 보험 2개만 있으면 사실 보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2가지 보험에서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를 촘촘하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더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더 추가를 하는 건 각자 본인 능력과 의지에 따라 추가를 하시는 건데 과한 지출을 하기 싫다, 최소한 꼭 필요한 보험만 준비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되고 그래도 나는 실비랑 3대 진단비 이외에 조금 더 지출하더라도 탄탄하게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암주요 치료비, 수술비, 배상 책임 등 이렇게 추가적으로 같이 구성하면 되는데요. 암주요 치료비를 같이 구성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 진단비가 우선이지만 진단 이후에 치료를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비급여 치료의 경우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진단비 하나만으로는 현재 효과가 좋은 신의료 기술과 앞으로 나올 새로운 치료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술비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실비보험은 입원 치료를 했을 때 5천만 원 한도인 거지 혹시나 통원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루에 20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가 최대 한도입니다. 이 입원의 기준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있는 경우를 입원으로 보고 6시간 미만은 통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도 통원으로 인정된다면 20에서 25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급여 항목이 입원 치료로 인정되어 실비로 처리할 수 있어도 4세대 실비 기준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죠. 그럼 수술비가 3천만 원 나왔을 때 900만 원은 오로지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술비 특약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있으면 또 다른 좋은 이유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실비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각 실비의 세대, 나이, 성별, 직업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비 보험료가 15만 원, 20만 원 나간다고 하시면서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언젠가는 5세대 실비, 6세대 실비 등 새로운 실비 보험들이 출시가 될 거고 결국엔 그 실비로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이 자기부담금이 40%, 50% 이렇게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술비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서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만 납부하시고 완납 후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면 노후에 걱정할 일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배상 책임도 같이 구성을 하면 좋은 이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혹은 음식점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실수로 옆 사람에게 화상 피해를 입힌다거나 남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서 고장이 난다든지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하든지 이렇게 타인에게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에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가입해두면 효율이 굉장히 높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험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험사별 비교표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나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으로 비교했고 3대 진단비에 해당하는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5세 기준으로 보험사별 비교표를 준비했는데요. 남성은 H사가 가장 저렴한 반면에 가장 비싼 회사는 D사였어요. 같은 보장이지만 금액 차이는 15,346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납입 금액이 368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회사는 44,026원, 가장 비싼 회사는 A사 6290원으로 금액 차이는 16,264원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보장이라면 꼭 따져보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별표 회사는 건강강화 고지형으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설계사와 상의해 보시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해당 특약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암부터 보셨을 때 보험에서 암은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해감에 해당하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소외감에 해당하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등 이런 암들은 전부 일반암 진단비로 보상받는 게 가능하지만 간혹 유방암과 자궁암, 전립선암을 5천만 원이 아니라 10%,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암 진단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하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 가능하고 유사암의 간혹 이 4가지가 아니라 대장정막내암, 비치슨 방광암 이런 것까지 유사암에 포함해서 따로 분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일반암의 20%만 주겠다는 거니까 보장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유사암은 꼭 이 4가지로 적게 분류한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뇌질환은 뇌출혈의 경우 보장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뇌졸중도 보면 보상 못 받는 항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가장 넓은 범위로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건데 뇌혈관 장애 후유증, 혈전증, 대뇌동맥류 등 이런 것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다면 범위가 정말 좁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협심증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혈관 진단비가 있으면 부정맥, 심부전증, 빈맥 이런 것들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조금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단이 되더라도 경제적 위협까지 오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까지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심장 쪽은 경제적인 위험이 클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암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신다면 암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등 많은 부분의 암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도 출시가 되었으니까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여유가 되신다면 암주요 치료비 특약도 구성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요즘 17종, 18종, 19종까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비도 급여 수술과 비급여 수술이 있는데 결국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수술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수술비 보장에서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대 수술은 119대, 144대 이런 것들을 엔대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하고 범위가 좁아서 119대 질병 수술비라고 하면 119대 질병 코드 이외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비급여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신의료 기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다 보장 가능하고 그 외에 암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백내장 장기 절제, 인공관절, 디스크 수술, 스텐드 삽입 시술 등 다 보장이 되니까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 가성비 특약과 배상책임 특약까지 이 모든 걸 구성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실비보험료 비교표를 보시면 4세대 실비로 상위급수 1급 기준입니다. 10세 때는 실비보험료가 4,000원에서 8,000원대, 20세는 7,000원에서 12,000원대, 30세는 만원에서 22,000원 정도, 40세는 14,000원 정도에서 27,000원, 50세는 2만원에서 39,000원, 마지막으로 60세는 27,000원부터 48,000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40대와 50대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과 실비 두 가지를 가져가신다면 20만원 이하로 보험 준비가 그냥 끝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보험에 과한 지출을 하기 싫다 하시면 종합보험에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만 넣으시면 되고 그 외의 보험들은 사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다면 보험에 너무 과한 지출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짜잘하게 특정 부분만 보장받는 자잘한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골절, 화상, 기타 자잘한 특약들 전부 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해당 특약들을 다 보장받으려면 매달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통원하시고 수술도 자주 하셔야 하는데 말 그대로 항상 아프고 병원에 있어야 내가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고 효율성이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 리모델링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보험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모르니까 오히려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후유장애보험 등 다 가입해서 보험으로 완벽하게 대비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출만 늘고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보험으로 큰 이득을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보험은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꼭 핵심만 가입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장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 그리고 보험을 진단해드리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효율성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30여 개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친절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연락처 또는 댓글,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